자, 총 5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감수의 미분, 삼각함수의 미분, 미분법, 적분법인데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파트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미적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어떻게 보면 좀 독립적인 파트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태까지 그 수능을 출제했던 특성상 수열의 극한에서 항상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1년 후에 수능을 본다고 하면 이 수열의 극한 파트에서도 한 2문제 정도씩 출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번, 3번, 4번, 5번에 해당되는 2, 3, 4번에 해당되는 그 미분법, 미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여기는 이과 미적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미적분은 어디서 먼저 배워요? 수2에서 먼저 배워요. 수2도 한번 목차를 한번 쭉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수2에 뭐가 있었죠? 수2에 뭐가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 뭐 배웠어요? 다들 수줍어 하시지 마시고. 네. 자, 처음에 뭐 배웠죠?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 연속을 배우고요. 현재 배우고 있죠. 자, 2번째는 미분 배우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적분 배우거든요. 얘는 이제 문과 학생들도 공통적으로 배우는 미적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미적분이라는 과목은 이과들이 배우는 미적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감수 미분, 삼각함수 미분, 그 다음에 미분법, 적분법,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단원으로 나눠져 있지만 대부분 이제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즉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관련이 없는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을 배우려면 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얘를 알아야지만 미적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수2의 내용이 기반으로 돼서 이제 이 미적분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수의 극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단원 자체가 여태까지는 계속 그 문과 과목에만 출제가 되다가 도형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아마 이과 과목으로 살짝 옮겨 놓다가 포지션이 좀 애매해가지고 여기다 놓은 것 같아요. 원래는 굉장히 좀 여기다가 넣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파트이긴 한데, 여기다 넣기에는 문과 학생들이 또 너무 부담을 크게 느낄 것 같아서 문과 학생들의 이제 수학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갖다 놓은 것 같아서 얘는 이제 좀 독립적인, 얘랑 연관이 되긴 하나 조금 독립적인 단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은 이제 이 수열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을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기가 상당히 쉬워요.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만 정확하게 공부를 했다면 수열의 극한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미적분은 원래 대부분의 학교에서 3학년에 선택을 해서 배우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 미적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수능 문제를 만약에 푼다고 하면 최소한 미적분을 지금부터 하는 게 옳은 선택인 것 같기는 해요. 지금부터 해서 한번 끝내고 겨울방학 때 한번 끝내고 3학년 1학기 때 끝내고 그 다음에 1학기부터 이제 수능 보기 전까지 마무리 짓고 해서 한 4번 정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지금 현 수능에서는 21번, 29번, 30번의 킬러 문제라고 하는데 21번과 30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 미적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미적분에서 출제가 돼요. 미적분에 특히 4단원과 5단원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4단원, 5단원의 킬러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공부를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열의 극한 한 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실 이제 기간이 좀 길지가 않아가지고 기간이 길면 개념서도 같이 하면서 이거를 숙제로 자연스럽게 조금 양을 늘리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개념서는 좀 스킵을 하고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개념을 가지고 풀이해 나가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은 이제 개념이 들어가 있는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개념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서를 여러분들이 따로 만드셔야 되죠. 그래서 그 나눠드린 그 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그 설명해주는 그런 개념들을 설명을 받아 적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10분 전에 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수열의 극한 단원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수업은 5시 반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보통 1시간 5분 정도마다 한 번씩 휴식을 갖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첫 번째 단원 수열의 극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1 마지막에 수열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자, 수열이라는 거 배웠는데 수열이라고 하는 건 어떤 수의 나열이지만 우리가 식을 쓸 때 A1, A2, A3 즉 여기에다가 자연수 n을 갖다 집어넣고 나오는 값들은 전부 다 실수값들 같거든요. 자, 실수값들을 갖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함수라고 하면 실수를 집어넣어서 실수가 나오는 걸 함수라고 해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면. 근데 여기서는 자연수를 집어넣어요. 몇 번, 뭐 세 번째, 네 번째, 뭐 7번 집어넣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하나씩 대응이 되죠. 자, 이건 어떤 구조냐면 함수의 구조예요. 무언가를 집어넣으면 하나의 숫자가 대응이 되는 함수의 구조인데 이 수열도 마찬가지로 함수의 일종이에요. 자, 함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수의 극한을 먼저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그 함수의 극한에서 적용되었던 이야기를 수열의 극한에 적용만 시켜주면 되는 아주 편한 상황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의 극한을 배우면서 리밋 기호를 배웠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리밋 x가 지금 욕하는 거 아니에요? 리밋이에요. 리미로 듣지 마세요. 자, 리밋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리밋 x가 a로 갈 때, 특정한 값으로 갈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열이라고 하는 건 1부터 시작해서 한없이 자연수는 한없이 커지기만 하기 때문에 한없이 커지는 상황에서만 생각을 해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것을 2n-1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 숫자들을 쭉 나열해보면 1, 3, 5, 7, 9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자, 한없이 수열의 항이 커졌을 때 이 수는 이 수열의 이 값은 어디로 가까이 가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을 찾아라 라는 이야기로 바꿔 썼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한없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한없이 커지고 있죠. 한없이 커지고 있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무한대라고 쓰면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수투 아직 시작 안 한 사람 시작했어요? 네. 지금 이해하는 거죠? 네. 알죠? 네. 알죠, 조현민? 네. 자, 그래서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bn이라고 하는 수열을 그러면 2n-1분의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bn을 우리가 나타내보면 1, 그 다음에 3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1, 그 다음에 7분의 1, 그 다음에 9분의 1, 땡땡땡땡 이렇게 갈 텐데 자, 한없이 이 수열이 진행됐을 때 이 값이 한없이 어디로 가까이 가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bn은 어디로 가겠니?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일반항을 그대로 써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2n-1의 극한값을 찾아라 라는 이야기로 바꿔서 쓸 수 있고 얘는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가겠죠. 그래서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항의 번호를 한없이 크게 했을 때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 값을 수열의 극한 값이라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없이 크게 했을 때 가까이 가는 그 값을 수열의 극한 값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극한할 때 이미 한번 배운 적이 다 있다 보니까 자, 여기 n이 특정한 숫자로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열이라고 하는 건 1, 2, 3, 4 딱딱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라는 말을 적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은 요거 하나만을 다룹니다. 요거 하나만. 그래서 특정한 값으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극한이 수열의 극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n이 무한대로 갈 때만 생각한다. 이게 수열의 극한을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크게 어렵지 않겠죠. 우리가 무한대로 갈 때에 계산하는 방법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 무한대로 갈 때의 상황만을 생각해 주면 되니까 이 함수의 극한을 배웠다면 수열의 극한은 상당히 계산하기도 편하고 적용하기도 편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게 수열의 극한의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열의 극한의 정의. 자, 우리말로 하면 항이 한없이 커질 때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값을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고 그 가까이 가는 값을 수열의 극한 값이라고 한다. 이게 수열의 극한의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이 수열의 극한을 하다 보면 극한을 구하면 당연히 극한 값이 생기거든요. 자, 이 극한 값은 한없이 가까이 가는 그 극한 값을 극한 값이라고 하는데 이 극한 값에 성질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극한을 정의를 할 때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그 우리의 직관으로 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증명을 못해요. 그래서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파트예요. 그래서 증명하지 않고 증명 없이 받아들인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 수열의 극한의 성질을 우리가 쭉 나열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기를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수열의 극한은 지금 보는 거와 같이 무한대로 가는 함수의 극한의 일종이라고 했어요. 자, 함수의 극한의 일종. 근데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극한값의 성질을 배웠었거든요. 그러면 함수의 극한에서의 극한값의 성질은 얘를 지배하고 있는 규칙인데 수열의 극한도 마찬가지로 그 지배하는 규칙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의 법이 있으면 서울에서도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에서 적용되었던 성질은 당연히 수열의 극한의 성질에서도 적용이 돼야 하는 거예요. 자, 함수의 극한의 성질 배운 적 있죠? 자, 한번 말해볼까요? 함수의 극한의 성질. 극한의 성질.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자, 함수의 극한값의 성질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겁니까? 김민준? 에? 안 배웠다고요? 이강윤? 극한값의 성질.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나누기 할 때는 네. 자, 함수의 극한에서는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이 알파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리밋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로 수렴하면 이거 한번 기억나지 않습니까? 기억나요? 자, 김수지 한번 말해보세요. 리밋 x가 a로 갈 때 c 곱하기 fx는 따로따로 쓸 수 있다. 꺼내서 쓸 수 있다. 맞습니까? 자, 리밋 x가 a로 갈 때 뭐 질문을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라는 것이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었어요. 수렴하면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 자, 수렴하면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 선생님이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왜 강조를 했었냐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강조를 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자, 이 중에는 뭐 그 설명을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고 놀라지 않는단 말이야. 저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극한이라고 하는 걸 처음 배우는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는 성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극한이. 무슨 얘기야? 새로운 세계에 갔는데 새로운 세계에 내가 계속 그냥 기존에 보던 물건들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편하게. 무슨 얘기예요? 이 극한이 수렴만 한다면 뭐를 써도 된다? 실수처럼 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을 여러분들 계산할 때 이거 대충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풀면 거의 다 맞아요. 왜냐? 수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수처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냥 쓰던 방법대로 계산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없이 계산이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극한은 조금 예상하기가 쉽다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함수의 극한의 성질, 함수의 극한값의 성질이었어요. 이게 함수의 극한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함수의 극한을 수열의 극한으로만 바꿔놔야 돼요. 수열의 극한은 x가 a로 가는 상황이 아니라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n이 무한대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가고 여기는 이 fx를 전부 다 an,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가고 여기는 gx를 bn이라는 수열로 바꿔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요 놈도 마찬가지죠. an이라는 수열로 바꿔놓고 여기는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으로 바꿔놓으면 c를 앞으로 빼고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고 c 곱하기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하는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수열의 극한값의 성질이라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바꿔주시고 an으로 바꿔주시고 bn으로 바꿔주시고 n이 무한대로 간다로 바꿔주시고 an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bn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냥 단순하게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만 바꿔서 수열의 극한값의 성질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즉 뭐 한다면? 수렴한다면. 자, 뭐처럼 계산할 수 있다? 실수처럼 계산할 수 있다. 수렴한다라는 조건만 있으면 실수처럼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막 봤을 때처럼 계산할 수 있다예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딸랑 붙어요. 여기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데 어떤 조건이 붙냐면 여기는 요 값을 계산을 할 때 나누기를 할 때 0이 되는 값이 있으면 안 돼요. 나누기를 할 때. 그래서 bn은 0이 아니다라는 조건과 그 다음에 여기서 수렴하는 값도 베타도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달아야지만 이게 항상 실수처럼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값이 4로 가고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고 하는 값이 3으로 간다.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 더하기 3an 빼기 2bn의 값을 계산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따로 계산하는 것이고, 얘가 어디로 수렴한다고요? 4로 수렴한다고. 그러면 이거의 제곱은 어디로 수렴하겠어요? 16으로 수렴하겠죠. 그 이유를 배웠나요? 이걸 증명하는 과정을 배웠나? 이게 4로 수렴할 때 제곱이 16으로 수렴한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나라의 얘기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성질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an이랑 an을 곱해서 4가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얘는 3 곱하기 4가 되고 얘는 2 곱하기 3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그냥 뭐처럼 계산했어요? 실수처럼 그냥 계산했어요. 실수처럼. 그래서 이렇게 실수처럼 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12에서 6을 얼마야 이거? 28에서 6을 빼는 거니까 22 이런 식으로 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우는 새로운 어떤 영역에 대한 걸 실수처럼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극한값의 성질이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게 도대체 뭐 중요한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극한값 계산을 못 해요. 이 성질이
성질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원래 계산을 못하는 건데 우리는 이거 증명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실수처럼 계산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뭐만 아니면 된다? 나눌 때 0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어느 정도 좀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1-1번을 한번 보세요. 자, 1-1번을 보시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을 한없이 수열을 진행시켜 봤을 때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이 수열의 극한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직관으로 그냥 해결하는 거예요. 0으로 가겠죠. 무한대분의 1이니까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간다. 자, 그 다음에 2-1번 볼까요? 2-1번. 자, 1, 2분의 3, 3분의 5, 4분의 7, 5분의 9.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나요?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냥 느낌을 얘기해 보세요. 느낌을 얘기해 보신 다음에 선생님이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조현민? 어디로 갑니까, 이거? 조현민 안 왔나? 어디로 가까이 가요? 자, 1, 2분의 3, 그 다음에 3분의 5, 그 다음에 4분의 7. 자, 이 값이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 대략적으로 보니까 1보다 지금 커지고 있어요. 1보다 커지고 있어요. 1보다 커지고 있고 얘도 1보다 큰 값인데 2보다 작은 값이고 1보다 큰 값인데 2보다 작은 값이고 1에 가까워져요? 2에 가까워져요? 2에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해서 사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5분의 9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분의 얼마야? 11 해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봐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이 수열의 AN을 바로 구해보는 거예요. 자, AN을 구해봤어요. AN을 구해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N이고요. 분자는 뭐죠? 1, 3, 5, 7, 9니까 2N-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하여라 라는 이야기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n-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는 요 사실을 이용하셔가지고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준다? n으로 나눠준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1분의 2-n분의 1이고 자, 얘가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0으로 수렴하니까 얘는 얼마다? 2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건데 자, 여기에서도 뭐 당연하게 계산을 했잖아요. 얘가 0으로 가니까 얘 2고 얘 1로 수렴하고 2 수렴, 1 수렴, 0으로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실수처럼 계산을 했는데 사실은 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실수처럼 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극한값의 성질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지만 얼핏 보면 그냥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만약에 이거를 직관적으로 얘 2로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식으로 바꾸어서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 극한값 계산하는 거 함수의 극한 계산할 때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 계산했던 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3-1번으로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3-1번의 기억은 어디로 수렴할까요? 자, 거기다가 리밋 n이 무한대로 간다를 붙여보세요. 어디로 수렴해요? 어디요? 1이요. 1로 수렴하죠. 위아래를 뭘로 나눠주셔야 돼요? n으로 나눠주시면 1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을 거고 자, 니은은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하죠. 자, 디귿은 어디로 수렴해요? 수렴하지 않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3-2번 한번 해봅시다.
영빈이 오늘 외롭네. 잠수 탄 거 아니에요 혹시? 왜? 뭔 일이 있었어? 들어야 되냐고 자기 시간 못 만들고. 아. 얘는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분의 1이잖아. 0으로 수렴하지.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는 거고 얘는 거듭제곱을 자꾸 해봐. 마이너스 3, 9, 마이너스 27. 무한대로 발산하는.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발산하는 거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김수진. 서로 어렵지 않죠? 네. 자, 3-2번의 답은 뭡니까? 발산하는 거. 기억 발산하죠, 기억. 그 다음에 리을 발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산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무한대로 가는 것도 발산한다고 하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발산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과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발산한다고 합니다. 한없이 커지는 것만 발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전부 다 발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로 가는 이런 수열도 발산하는 수열이고요. 자, 이런 수열도 발산하는 수열이고, 이거를 일반항으로 나타낸다면 마이너스 1에 뭐 n-1제곱 정도로 나타내면 되겠죠.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자, 이런 식의 일반항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나중에 발레를 들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함수의 극한과 아주 유사하게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수열의 극한 계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1번도 마찬가지예요. 4-1번도 n이 한없이 커진다. n분의 1은 어디로 간다? n이 한없이 커진다. n분의 1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n제곱분의 1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n제곱분의 3은 당연히 0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4-2번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수렴하기 때문에 수렴하는 것들을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쉽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5-1번, 5-2번이 있거든요. 자, 5-1번과 5-2번이 자,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거는 극한값의 성질을 활용하는 겁니다. 수렴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5-2번도 AN이 마이너스 3으로 BN이 2로 수렴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수렴하면 그냥 일반 우리가 실수 계산했던 것처럼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5-1번, 5-2번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6-1번을 해주세요. 6-1번을. 자, 사실 6-1번을 하라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형적인 오류 패턴을 알려드릴 테니까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해주세요. 자, 6-1번을 풀 때 사실 어떻게 풀어도 답은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첫 번째 오류 유형 볼게요. 오류 유형 첫 번째.
자, 첫 번째. 선생님, 요거 양쪽에 2an 플러스 1을 곱해가지고 3an-2는 이거 곱해서 6an 플러스 3이니까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3an이고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5가 돼서 an은 3분의 마이너스 5예요. 이렇게 찾는 거. 첫 번째 오류, 잘못된 유형입니다. 이렇게 풀면 서술형 빵점이에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유형. 오류 유형 두 번째. 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갈 거니까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플러스 1분의 3an 마이너스 2는 2알파 더하기 1분의 3알파 빼기 2는 3이다 라고 해서 알파를 찾는 방법이에요. 자, 이것도 틀렸죠? 왜 틀렸죠? 자, 왜 틀렸죠? 자, 오른쪽에 있는 8-1번 보실래요? 8-1번. 8-1번은 문제 한번 써볼게요. 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 플러스 2분의 3an 플러스 4가 1을 만족할 때 리밋 an을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렴하는 수열. 자, 수렴하는 수열 an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알파 더하기 2분의 3알파 더하기 4가 되겠구나. 그래서 얘가 1이 되겠구나. 이렇게 풀면 얘는 맞는 거예요. 얘는 정답이에요. 하지만 얘는 틀렸어요. 물론 답은 뭘 해도 나와요. 객관식이나 단답식은 무조건 답이 나오는데 문제는 서술형에 쓸 때 문제예요. 얘는 잘못된 거고요. 얘는 옳은 거고요. 얘는 잘못 푼 거예요. 자, 왜 잘못 풀었을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수렴한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잘못 푼 거예요. 여기 수렴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an이 수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수렴한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풀던 답은 어쨌든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를 대비해서? 서술형에 쓸 걸 대비해서. 그리고 정확하게 수렴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할지 모르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과정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2an 플러스 1분의 3an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수열을 pn이라고 둡니다. pn. 자, pn이라고 두시면, 자, 일단 얘가 지금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pn은 3으로 수렴하고 있는 거죠. 맞죠? 자, 이거에 리미트를 붙였을 때, 요거에 리미트를 붙였을 때 얘가 3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3으로 수렴하는 수열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바꾸어 놓으면, 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pn이라고 하는 것은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수렴한다. 자,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양쪽에 이제 2an 플러스 1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 식을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식을 정리해서 3an 마이너스 2는 pn에 2an 플러스 1이라고 써주시고요. 자, 이거 이쪽 정리를 해주시면 2an pn 그 다음에 플러스 pn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쪽으로 넘겨서 an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거 이쪽으로 넘겨주세요. 3an 마이너스 그 다음에 2an pn은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pn 더하기 2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an으로 묶어주세요. 우리는 an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an은 3 빼기 2pn 인수분해가 되면서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an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 마이너스 2pn분의 pn 더하기 2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써주시고 an을 이제 바꿔 쓴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an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이 an은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3 마이너스 2pn
3-2pm분의 pm 플러스 2잖아요. pm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바꿔 놓으면 pn은 수렴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수렴하는 거예요. 이때는 뭘 집어넣을 수 있다? 얘가 pn이지 않았습니까? 자 pn이 수렴하는 값이 얼마다? 3이다. 3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얘 대신에 3을 갖다 집어넣으면 실수처럼 이제 계산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서술을 해주셔야지만 서술용에서는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일단은 한 가지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은 극한은 사실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에요. 한없이 커진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풀 수 있는 이런 뭐라고 하죠? 쉽게 푸는 방법들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쉽게 푸는 방법 뭐라고 해요? 야매? 꼼수?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요? 문제를 정석으로 풀지 않고 쉽게 막 푸는 방법을 뭐라고 해요? 너희들의 용어는 뭐야? 야매라는 말은 써요? 써요? 네. 그럼 야매라고 할게요. 이 극한은 야매가 매우 잘 통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야매로 막 풀 수 있어. 다 풀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야매로 풀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거기 있는 6-1번이 사실은 이 서술형에 나왔을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자, 6-2번을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6-2번은 수렴한다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AN이. 근데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생각해 주시고 그거를 한번 풀어주세요. 잘했는데? 잘 보세요. 자, AN이 수렴한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AN이 수렴한다라는 말이 없는데 일단은 우리가 정석적으로 이거를 처음에 정석적으로 풀겠다 그러면 얘를 뭐라고 둔다? BN이라고 두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BN이라고 둔다. 그럼 AN을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 BN 플러스 2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BN으로 바꿨기 때문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뭐다? 3이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AN을 얘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BN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BN 플러스 2를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BN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자, BN은 수렴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3을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3 더하기 2에다가 3 빼기 1이니까 얼마다? 10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푸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인 거고, 자, 대부분 학생들은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얘가 2로 가니까 얘는 어디로 가겠다? 5로 가겠다. 그래서 5 넣고 5 넣어서 10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자, 이거 잘못된 겁니까? 얘 빼기 얘가 3으로 가니까 얘는 5로 간다. 그래서 5를 갖다 집어넣었다. 이거 잘못된 풀이에요? 제대로 된 풀이에요? 제대로 된 풀이에요. 이것도 제대로 된 풀이에요. 왜 제대로 된 풀이냐? 이거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수렴하는 두 놈은 두 개를 더하고 곱하고 빼고 나눠도 상관없다 그랬죠. 0만 아닌 값으로 나누면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 값은 각각 수렴하는 값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2라고 하는 수열은 어디로 수렴해요? 2로 수렴하죠. 왜? 여기다 2라고 쓴 일반항이 2인 수열은 2 이렇게 가는 수열이에요. 그러면 한없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당연히 2로 수렴하겠죠. 자, 이렇게 수렴하고 수렴해요. 자, 이 두 개 수렴하는 거, 이거 두 개 더해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얘랑 얘를 더해줘도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두 개를 더해주면 어디로 수렴한다? 이 수렴하는 두 개의 값을 더하는 값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얘를 더해주시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두 개 더해줬을 때 어디로 가고 an이 되고 얘는 어디로 간다? 5로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일반적으로 an 빼기 어쩌고 an 더하기 어쩌고가 이렇게 수렴할 때 우리가 그냥 일반 실수처럼 계산했던 거를 여기서 해도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여기서 얘를 더해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수렴하고 수렴하는 건 두 개를 더해도 두 개를 더한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적용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정확하게 알고 푸는 거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잘못된 풀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 문제를 그렇게 풀어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8-1번, 8-2번이 있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8-1번, 8-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만) 일단 풀어주세요. 8-1번만.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수렴하는 수열은 그 수렴하는 값을 알파라고 두고 실수처럼 계산해도 된다. 자, 아까 전에 했던 그 극한값 성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수렴한다면 이런 것들, 실수해서 계산했던 사칙 연산들이 전부 다 성립이 되는데, 그냥 일반 실수처럼 계산을 해도 되는데, 나눌 때만 뭐가 아니어야 된다? bn이 0이 아니고 베타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자,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만 쓰이는 몇 가지 정리들을 다시 선생님이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면, 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은 어디로 갈까요? an 플러스 1은? 자, 똑같아요. n 플러스 1을 만약에
라지 n으로 치환을 했다고 하면 n 플러스 1이 요거면 n은 라지 n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n이 무한대로 가면 라지 n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로 가는 거죠.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라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a 라지 n을 구하라 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알파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 뭐 숫자 더하기 빼기 한 것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알파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 2n이 알파이면 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2다. 참거짓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수열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함수일 때는 전혀 생기지 않아요. 왜냐? 함수는 한없이 커질 때 1, 2, 3, 4 이렇게 떨어져 있는 숫자처럼 커지는 게 아니고 쭉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열은 이 떨어져 있는 자연수를 통해서 커지기 때문에 조금은 생각해 줄 것들이 조금 몇몇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요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이거는 짝수번, A2N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해석하면 짝수번째 항이라는 얘기거든요. 짝수번째 항의 극한값이 알파라는 거예요. 짝수번째 항의 극한값이. 근데 얘는 전체의 극한값이 알파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자, 전체 극한값이 알파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발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어떤 발레를 드냐면 이런 발레를 드는 거죠. 이렇게. 자, 짝수번째 항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하죠. 하지만 전체 수열은 수렴하나요? 안 하나요? 수렴하지 않죠. 1과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는 진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짝수번째가 수렴한다고 해서 전체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함수는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수열은 각각 따로 잡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틀린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맞아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값이 알파로 수렴하면 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2n이라든지 그 다음에 a의 2n-1이라든지 전부 다 알파로 수렴한다 라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자, 요거를 정리를 해주시고 자 자주 쓰이는 발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홀수 짝수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이 틀립니다. 왜냐?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가 다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8번째 아까 정리했던 내용을 또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k가 뭐 알파라면 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뭐라고 써야 된다? 알파 더하기 k이다. 자, 알파 더하기 k이다.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이잖아요.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3이었던 그 문제 여기 2였나요? 이렇게 an은 5로 간다 라는 그 이야기였으니까 자 요거 똑같이 좀 일반화 시켜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에는 얘를 그냥 넘겨서 계산을 해도 괜찮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넘기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넘기는 계산은 아니지만 넘겨서 계산하는 것처럼 계산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괜찮다는 얘기죠. 또는 얘를 따로따로 계산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실수배일 때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얘기. 자, 9번인데, 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만약에 무한대로 간다면,
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1은 얼마로 간다? 0으로 간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요. 자,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요 놈을 적절하게 잘 정리를 하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이고, 그 다음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bn이 0이면 1이면 할까요? 1이면 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분의 3an 플러스 2bn의 값을 구해라. 자, 이거일 때 자, 요거의 값을 한번 구해보시는 거예요. 자, 얘와 얘를 활용하시는 건데, 자, 8번, 9번 성질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8번, 9번 성질을 활용하시는 건데, 물론 앞에 있는 성질도 다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자,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은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얘를 살짝만 바꿔주면, 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거의 값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거 함수의 극한에서도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요거를 잘 하시면 함수의 극한에서도 아주 쉽게 문제 해결이 가능할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고요. 한 10분 먼저 온 다음에 10분 먼저 온 다음에 아니, 그 노트도 있는데 뭐 굳이 좁은 공간에 자,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죠? 자, 이거 지우고 위에다가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1은 0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0이다. 요걸 통해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bn이 1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수렴하고 수렴하는 거예요. 수렴하고 수렴하는 거는 뭐 할 수 있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수 있다는데 이 두 개의 식을 보면서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더하고 싶냐 이거?